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이 두 사람에 대한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 되었을 때 경쟁력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막 쏟아질 텐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테이프를 끊었네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이게 십수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대세가 결판 난다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다를 겁니다. 하루하루. 오늘 하게 되면 한덕수, 내일 해도 한덕수일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한 5, 6일만 흘러가게 되면은 두 사람의 이 경쟁력은 거의 대등하거나 김문수가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과거 정몽준 그 노무현 때를 보더라도 노무현이 상당히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당을 끼고 있는 정몽준이 노무현에게 당을 끼고 있는 노무현이 이기더라고요. 그 당시 정몽준도 나름 그 세력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었죠. 원래 그렇습니다. 주요 정당의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 비슷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결하게 되면요, 대부분 주요 정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 노무현 정몽준 때보다는 더 벌어져 있어요. 그때 차이가 한 5% 정도였다라면 지금은 한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요 이제 편차를 이제 좁히기 위해서는 김문수에게는 딴 건 필요 없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흘러가게 되면은 저는 김문수가 역전할 것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이제 확신하는데요. 자, 수없이 많이 쏟아질 그 여론조사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리얼미터가 그래도 요즘은요, MBS와 한국갤럽에 비해서는 조금 낫습니다. 참고할 만한 뭐가 있습니다, 여기는. MBS하고 한국갤럽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죠. 가장 이제 공신력도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여론조사다. 이제 거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김문수 후보가 그 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떨어져야 맞거든요. MBS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는 3위예요. 홍준표가 2위 하거나 한동훈이 2위 하거나 둘이 하여튼 그 1위, 2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고, 한국갤럽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결과는 그 반대였잖아요. 결국에는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공정 같은 이런 약간 작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거기서 발표한 것이 더 정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대형 여론조사 기관 두 메이저, MBS와 여기 이제 한국갤럽은 뭔가 잘못된 표본을 갖고 있었거나 어떤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차명진 의원이 그걸 저격했었잖아요. 그러면서 MBS와 한국갤럽 그리고 저기 한동훈 캠프를 대변하는 정치 유튜버 있었죠. 어벤져스입니까? 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격을 했더군요. 당장, 때려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는, 그 공신력이랄까, 그 정확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두 사람 간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권력 의지 면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는 조금 앞설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 분 다 비교적 마음을 비우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다. 그래서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원래 협상이라는 게 정말 피를 말리는 토시 하나 갖고도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계속 무산,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떨런지요. 한덕수 쪽에서는 모든 단일화 조건을 김문수 쪽에 일임하겠다라고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빨리 하자는 거죠. 빨리 하면 이긴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조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에서 5월 2일 이때 이제 여론조사한 것이고요.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없음, 모름 이런 것들입니다. 없음이 40.2, 잘 모름은 8.0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덕수는 30.0, 김문수는 21.9입니다. 김문수와 한덕수 차이가 약 한 8 정도 나죠. 크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바로 극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2분주만 가면 돼요, 무조건. 한덕수가 1 올라가면은 김문수는 2 올라갑니다. 이런 아마 식으로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만 흘러가게 되면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50% 정도 지금 무응답창이 있잖아요. 모른다. 없다가 무려 50%나 된다고요. 이들이 이제 관건이고 변수인데 이들은 지금 관망파들이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나은지를 지금 보고 있고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진정한 진짜 실력자는 누군가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보다도 지금은 이재명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참고로 이 한덕수와 김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덕수는 개헌이고요. 김문수는 국가 정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저격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정통 세력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계승하는 것은 여기 김문수가 맞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개헌하자. 개헌파들이 많거든요. 내각제가 되든 미국식 중임제가 되든 하여튼 개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거 한덕수 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김문수가 보수 전통 지지층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지를 받아서 이길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요. 자, 크게 차이가 없다. 8% 정도 차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요. 한덕수 후보가 49.7, 김문수 후보가 24.2거든요. 이게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있거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49.7로 이겨야 돼. 근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 이거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다소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한덕수 쪽으로 일단 몰려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잡을 선수는 한덕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와 그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 관계도 그렇고 협상을 또 잘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다. 경제 전문가다. 이런 것 때문에 한덕수 쪽에 이제 다소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여론이 높지만 그러나 뿌리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는 어쨌거나 이 당에 뿌리가 있는 거고요. 한덕수는 아무런 뿌리가 없어요. 한덕수는 사실 민주당으로 가도 하등 이상하지 않는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정체성 이슈가 이제 불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가 결국에는 대역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요, 없다 18.9, 모른다가 7.2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대변화를 일으킨다,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봤더니 한덕수 53.3, 김문수는 2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무당파든 지금은 한덕수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는 한덕수가 7.8, 김문수 후보가 20.5 이렇게 이거는 완전 역선택처럼 되어 있네요. 의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7.8, 김문수 20.5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문수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김문수가 되는 게 이기기 쉽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잡는 천적이 바로 김문수라는 걸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이럴 경우에는 모름 없다가 거의 72% 가까이 되네요. 자, 보수층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45.6, 김문수 후보가 25.9, 요게 이제 크게 언급된 바로 그 여론조사고요. 중도층에서는 한덕수 25.9, 김문수 20.2, 김문수가 의외로 중도층에서도 강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보층에서는 한덕수 14.9, 김문수 20.1. 진보층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이게 한덕수보다 김문수가 높은 것은 역선택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한덕수 36.8, 김문수 15.5, 30대는 한덕수 33.6, 김문수 20.0,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무래도 한덕수가 상당히 앞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60대는 한덕수 29.1, 김문수 23.0,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도 한덕수가 앞서고요. 70세 이상은 한덕수 37.1, 김문수 26.2,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김문수를 한덕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40대에서는 한덕수 25.4, 김문수 25.6. 여기는 결국에는 다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 조금 들어온 듯 김문수가 조금 이기네요. 40대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것은 역선택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50대에서는 한덕수 21.4, 김문수 20.5. 여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40, 50이 가장 좌익화된 그런 세대인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를 이기거나 비슷하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역선택의 효과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울경에서는요, 한덕수 30.5, 김문수 26.8, 대구 경북에서는 한덕수 37.4, 김문수 21.8, 전부 이제 김문수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김문수가 그동안 대선 주자로 언급을 이렇게 받은 적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표의 결집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공식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를 겁니다. 하루하루.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광주 전라에서는 한덕수 23.7, 김문수 1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한덕수가 지금 초반 기선을 잡은 것 같지만 김문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캠프가 진용을 꾸리고 대반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큰 지지율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재명 개인 지지율이 한 30 얼마 나온다 칩시다. 아니 40까지도 허용해 준다 칩시다. 근데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가 다자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재명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내려옵니다. 사법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이미 정점에서 너무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거기서 한 5%에서 10% 정도 꺾인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한덕수, 김문수는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김문수가 훨씬 빠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넘기게 되면은 김문수가 한덕수를 이길 것으로, 두 사람 합치면은 이재명을 이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차지 가면요, 한덕수는 개헌 세력을 다 묶어서 독자 출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 꽤 나올 거예요,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해주면은 한 20%대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김문수, 한덕수, 그리고 이재명 간의 3파전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럴 경우에 이준석이가 끝까지 혼자 독자 노선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10%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 동력이 없어요. 그 이준석이는. 그리고 대선 치르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글쎄요. 저기 지금 개혁신당이 국고지원금 받는 액수도 상당히 되긴 됩니다. 그것으로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10%도 안 나오면 그 받았던 것도 다 개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아마 그때부터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될지 한덕수가 될지 어느 쪽에 이제 붙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한덕수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김문수가 있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들어오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그걸 사실 막고 싶은 거죠. 동등한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갖고서 대결하는 모양새보다는 국민의힘의 대표, 당대표 격인 당대표보다도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 후보인 공식 후보인 김문수, 그리고 저쪽에 무소속인 그리고 빅텐트의 중심인 한덕수, 이 둘의 대결로 이렇게 압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 캠프 간에 엄청난 어떤 그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두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요, 여러 여론조사 중에 한 개일 뿐이고요.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된 그 효과가 100% 반영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 날짜로 보면은. 그냥 요 다음에 나오는 내일쯤
모레쯤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진짜다라고 보여지고, 이때는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홍준표, 한동훈을 지지했던 그런 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긴 한데,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는 계엄파들, 김문수는 국가 정상화, 뭐 이 세력이에요. 그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또, 이질적인 변종이 또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변종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가 하나로 되느냐, 아니면 서로서로 각자 대결 구도로 끝까지 가느냐, 삼자 구도로 가느냐, 양자 구도로 가느냐, 이거 선택만 남은 거고요. 이 결정은 모든 것이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주요한 정치 세력들, 정치 그 관련자들이 아마 그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긴박한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저력이냐, 한덕수의 바람이냐, 뭐 요것도 상당히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3자 구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협상이 마무리 안 될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도 말이죠, 양자 구도로 두 사람이 단일화 하는 것보다도 성산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가 전라도에서만 제대로 싸워준다면은 기업파들을 데리고 전라도에서 한 35% 이렇게 얻어낸다 그러면은 전라도 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도권으로까지 영향이 이제 가거든요. 수도권에 많은 전라도 인맥들이 있어요. 거기 연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3파전도 나쁘지 않다. 양자구도를 기본으로 하되 3파전도 여차지 가면 버려도 괜찮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김문수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전라도에서 허리 하나 잘려나가고 그래서 3파전 버리게 되면은 한덕수도 꽤 나오거든요. 그럼 김문수도 상당히 원래 전통 지지층이 있으니까 한 35에서 4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기는 거죠. 뭐. 자,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